안녕하세요. 신길 1차 우성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박일섭입니다. 저는 신길 1차 우성 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재건축의 고질적인 그 정밀안전진단 족쇄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신길 1차 우성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제가 위원장을 한 게 아니었고, 또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 그래도 어르신 두 분이 계셨습니다. 노인 회장님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 두 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시작은 했었습니다만, 첫 번째 현수막 개시 시점부터는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추대가 됐고, 그래서 우성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진고를 시작했었죠. 지자체 예비안전진단 그 신청을 하게 됐고, 구 예산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성 토지 등 소유자의 정밀안전진단 분담금 2억 500만 원을 아주 짧은 기간에 모금을 했어요. 지자체 입찰금을 입금한 이후에 우리의 예상을 했던 대로 그 정치적인 그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도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아파트는 약간 정밀안전진단 2차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진통이 좀 다소 있었는데, 그 당시 구청장과 지역 구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약간 때는 좀 약간 늦은 것 같지만, 정밀안전진단 분담금 그 회계 결과를 보고 드리면 후원금이 한 188만 원이 들어왔고, 정밀안전진단 분담금 2억 50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합계 2억 700만 원, 총 지출은 1억 3,100만 원, 그리고 통장에 있는 잔액은 7,57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문자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각에서 우선 권영 통합 재건축이냐 또는 단독 재건축이냐의 의견이 있으십니다. 지금 거론한다고 바로 통합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고려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어요. 쟁점을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면, 우선 그 건영 상가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상가 소유주가 60명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건영 전체 소유주 대비 10% 이상입니다. 정확하게는 15.5%가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따로 떼어놓기 어려워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과정에서 아마도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한 협상 과정으로 인해서 건영 자체적인 조합 결성도 필연적으로 늦어지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 직전까지도 일명 상가 쪼개기가 감행이 된다면 아마도 조합 결성 시점에 이 쪼개진 조합원 분양 입주권을 요구할 거예요. 조합원 분양 입주권. 그렇죠? 그럼 사업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보통 재건축을 해서 신규 분양을 하고 그 여유분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분을 n분의 1로 나눈 것이 우리 개별 부담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사업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상가에서 쪼개기에 들어온 그 추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예를 들어서 조합원 자격의 어떤 입주권을 요구하면서 조합 결성하는데 동의율을 충족을 요구한다면, 그렇죠? 그 협상 카드가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조합 결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조합하지 말자, 재건축하지 말자, 다시 처음부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성까지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부산 마리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 하나를 통매입했어요. 법인이 123개로 쪼갰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둔촌 주공 사태 아시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 주공 사태가 바로 상가에서 쪼개기로 시작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가 때문에 문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과연 우리가 통합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를 한번 가늠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또 다른 측면이지만은 과연 이게 사업성이 뭐 통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우리 보통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했었기 때문에 통합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 접근을 하면서 사업성을 여러 가지 단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자,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우리 우성의 아파트가 3종 주거 지역이죠. 그럼 용적률 300%입니다. 자, 그러면 우성은 단독으로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한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설계회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우성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 3종 주거적 용적률 300% 적용 시에 910세대 건축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평당 공사비는 600만 원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1평, 우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31평이라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신규 아파트 34평 신청을 한다. 그러면 1억 3천 정도의 개별 분담금이 있는 걸로 일단 나와요. 그러나 요즘 공사비가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600만 원 평당 6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분담금이다라는 얘기고, 뭐 다른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게 더 도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성 단독으로 우리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역세권이죠. 역세권에서의 거리라든가 이걸 따져서 분석을 해보니까 단독으로도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해요. 예. 자, 종상향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축 기준 1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데도 910세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올라가고 하게 되면 1000세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원 및 녹지 기부 채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따로. 이게 1000세대가 넘어가자마자 신규 세대 한 세대당 한 평씩을 공원 부지로 내놔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아주 별도의 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평 이상, 그렇죠? 우리 1000세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라고 쳐요. 그러면 1000평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1000평을. 건축 면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대주택 기부채납 우리가 준주거 올리면서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임대 아파트 그냥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공사비 올라가니까 공사비도 부담이 많이 될 거고 그거는 별도고요. 그냥 이건 땅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가 엄청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건축은 민간이라고 봐요. 특혜를 준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만큼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 강화가 되고 그 요구가 너무 지나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뭐 3종으로 해야지 뭐. 준종으로 했다가도 다시 3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기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가 있냐 그러면은 오금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오금동 그 대단지입니다. 거기 뭐 현대 1, 2, 3차 해가 쭉 있는데 역세권이고 근데 3종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3종에서 준주거로 부분 준주거를 해줬어요. 서울시 신통기획 굉장히 신속하게 간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그대로 가면 좋은데 지금은 어찌됐든지 3종으로 다시 원대복귀해서 기간이 다시 딜레이되고 거꾸로 가더라도 3종으로 가겠다 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종상향의 혜택을 주는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임대주택도 기본적인 공사비만 받고 그 공사비 올라간 걸 다 감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통합으로 만약에 3종을 했을 때 어떠냐? 통합을 했을 때. 자, 통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300% 용적률이죠. 그러면 두 아파트 단독 300% 이거보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냥 원래 짓고자 하는 그 우리 910세대에다가 건영 순수하게 질 수 있는 거 합치면 그게 통합이에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선세대 넘어가면 어떻다 그랬죠? 선세대 넘어가면 기부 체납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1500세대다 합해서 신규로 만든 게 그럼 1500평을 내놔야 돼요. 심각하죠. 통합의 시너지는 없고 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집을 20채 내지는 30채를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설계 다 또 도시계획 업체에서 전부 다 계산해서 다 한쪽으로 몰고 해서 정말 피해갈 수 있는 거 다 피하고 공사 지을 수 있는 걸 최대한 확보를 하는 단계에서도 아무리 해도 20에서 30채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통합하기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통합하기 이전보다는 많이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통합하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어도 그거 또 박터지게 싸우죠. 그 안에서. 또 상가 리스크 그대로 있어요. 이제 뭐 차포 다 띄면 이제 거지 됩니다. 너덜너덜하게. 자, 그래서 요즘 오세훈 시장 신통 기획으로 역세권 주고 용적률 400% 주고 임대주택 건설 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는 현재 흐름이 3종으로 그냥 진행하자. 대부분인 실정이라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건영 통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내 생각만을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그 경우의 수 중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뭐 통합을 하자마자는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자, 일단 그 우선건영 통합 여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서울시의 공공성 검토로 우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판단의 기회가 한 번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신길 우선 1차 단독 재건축을 추구하지만 차선책으로도 우선 건영 통합 재건축의 단계적인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몇몇 분들의 판단보다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재건축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신속하게 이주 단계 직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 절차상 다음 단계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그러니까 67% 이상입니다. 최소 458명 이상 동의서를 진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성노인정 할아버지 방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종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진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성 1차, 신길 1차 우성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진구에 적극 협조 바라고요. 준비위원장 박일섭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역사유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길 1차 우성 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